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든 별로 또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우리가 간단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또 증명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명제들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 보면서 처음에 수업 시간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배워보는 배움 쑥쑥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해줬던 명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칠판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명제가 있는데 명제라는 것은 조건끼리 화살표를 이용해서 연결한 것이다 라고 했고 x가 실수일 때 x제곱은 x보다 크다 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던가요? 여기 앞에 은영이가 선생님 항상 참은 아니고 거짓인 경우도 있고 참인 경우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은영이가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은 거짓이 될 때 x의 값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좋아요. 선생님 x는 0일 때 다음 명제는 거짓이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이런 명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x가 마찬가지로 실수일 때, 자, 그러면 이번에 x제곱이 0 이상이다 라는 명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뒤에 형주 얘기해 볼까요? 형주가 선생님 x가 실수이기만 하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 뭐였죠? 그래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것 같아요?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이다,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 다들 해주는데, 자, 우리가 지금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먼저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부등식의 뜻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고, 자, 우리가 예시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절대부등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위에서 은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주어진 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실수겠죠? 그렇죠? 자, 실수일 때 이 실수에 대해서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나요? 그렇죠. 은영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x가 0일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명제는 절대부등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형주가 얘기해 준 대로 항상 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명제는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들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어서 또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쓰이는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1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절대부등식 2번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성립함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별로 함께 또 우리의 지식을 쑥쑥 키워가는 함께 쑥쑥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지에 있는 절대부등식 2번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10분 줄 테니까 10분이면 충분할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칠판에 증명 과정을 적어보고 한번 친구들에게도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이 명제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모든 별로 토의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산모듬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선생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등호가 a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거나 같음을 보이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더 크다는 것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지금 실수의 성질 1번을 이용해서 두 식의 차가 양임을 보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를 이용해서 한번 두 식을 빼볼까요? 좋아요. 여기 1모듬은 거의 해결을 해준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한 실수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까지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시간 더 필요한 모듬 있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모둠 칠판을 이용해서 발표를 해주도록 합시다. 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1모둠이 선생님 저희 모둠이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해주고 있어요. 1모둠의 풀이를 선생님이 칠판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1모둠이 먼저 두 식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식이 양임을 보이고자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빼려고 했는데 1모둠이 통분을 했대요. 2로. 그래서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만끼리 이 식 도대체 어떻게 양수임을 보이지? 하다가 우리 1모둠의 은희가 얘기해 주기를 이 식 루트 a와 루트 b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대요. 좋아요. 그래서요. 우리 1모둠이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보고 또 마찬가지로 b도 루트 b의 제곱으로 보아서 다음처럼 식을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다음처럼 표현하는 것까지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생각할 때 그렇죠. 아까 중요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범위는 항상 어디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실수 범위에서 루트 a에서 루트 b를 뺀 것도 실수니까 이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 식이 0보다 커요 라는 식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사용한 성질이 어떤 거죠? 그래요. 지금 1모둠이 얘기해 주는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2번 성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자, 이 모든 0보다 지금 2번 성질을 이용해 줬는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기만 할까요? 그래요. 지금 1모둠이 잘 수정해 주고 있어요. 선생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증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1모둠 이어서 발표해 줄까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식의 차가 양수가 되므로 따라서 지금 1번 성질에 의해서 1번 성질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그래서 1에 의해서 우리는 선생님 이 두 식의 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먼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1번식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등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번식에 의해서는 우리가 두 식을 비교했을 때 왼쪽이 더 크다라고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자, 등호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까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본 모둠이 있을지 선생님이 발표를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모둠도 이해됐나요? 이 식 여러분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또 이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3모둠이 선생님 저희 모둠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주었어요. 자, 그럼 우리 3모둠 의견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위의 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분자가 0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분자가 0이 되므로 따라서 즉
A와 B가 양수기 때문에 루트 A와 루트 B는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A는 B일 때 부모가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클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산모듬이 발표해 준 경우에는 부모가 성립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분능식 2번에 정리를 해줘야 할 것이 있어요. 괄호 열고 단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활동지에 적어두도록 합니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수학 노트에도 지금 모둠 활동으로 한 모둠 칠판 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식으로 밝혀보았는데 그림으로도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배운 사실을 응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는 응용 쑥쑥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 실판에 보면 이 반원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과연 절대부등식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절대부등식을 어떻게 밝혀볼 수 있을지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종원 좋아요. 종원이가 지금 얘기해 주었는데요. 선생님, 이 성분 DO는 반원의 반지름임을 알 수 있어요.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DO는 A와 B를 더한 것을 절반으로 나눈 값이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종원이가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을까요?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선영이가 선생님 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왜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했는지 선영이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이 각 BAC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원이가 선영이가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10분 정도 더 주면 충분할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분 동안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증명해보고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여러분들 다 해결되었나요? 1분 정도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1분 정도 더 시간 주도록 할 테니까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증명에 성공한 친구 있으면 한번 친구들에게 설명해 줘 볼까요? 네, 거기 뒤에 있는 우리 지연이가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자, 우리 지연이 발표 들어볼까요? 지연이는 이 선영이가 얘기해줬던 이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용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연이가 선생님 지금 하나를 점과 X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아까 선영이가 얘기해준 대로 BAC가 90도였기 때문에 좋아요 지연.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ACM을 X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삼각형 ABM과 X에서 점으로 가는 방향 CAM이 닮음인데 어떤 닮음인가요? 그래요. AA 닮음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요. 지금 BM의 길이가 A고 MC의 길이가 B니까 닮음의 성질, 즉 대응하는 편의 길이 B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BM 대 AM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AM 대 MC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알고 있는 A와 B의 길이를 BM과 MC에 넣어주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AM의 제곱은 AB가 되어서 선생님 A와 B의 곱은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서 AM의 루트 AB임을 알 수 있어요. 지원이 좋아요. 여기까지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다음은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의 증명에 필요한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식과 루트 AB라는 식을 다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DO가 반지름이라는 사실을 종원이가 아까 발견해 주어서 우리가 항상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를 다음처럼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라고 지연이가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 두 식이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연이 알겠나요? 선생님, 이 식은 등호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배운 것은 등호도 있는데 왜 여기는 등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과연 이 AM의 길이가 항상 반지름보다 짧을까요? 둘이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지연이가 얘기해 주는데 지금 A가 B일 때 등호가 성립했으니까 A랑 B가 같은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A와 B가 같을 때 이 점 M은 지연이가 잘 수정해 주고 있어요. A와 B가 같을 때 점 M은 BC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BC는 지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점 M이 원의 중심이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B일 때에는 DO와 AM이 같게 되어서 이때에는 등호가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에서 등호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증명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따라서 괄호를 열고 여러분들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따라서 단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함까지 적어준다면 이 증명이 마무리가 되겠죠. 좋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식으로도 이렇게 증명을 해볼 수 있지만 그림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가 더욱 길러지고 여러분들의 창의성도 길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절대부등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또 간단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증명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 동안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형성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